한번 보면서도 할 건데, 스프라이트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속된 이미지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객체를 움직인다. 뭐 보면은 설정하는 부분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지금 2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2D 애니메이션에는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이렇게 이제 버전이 4점대인가 4.0인가 하여간 버전이 올라오면서 여기에 요거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2D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3D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물론 이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도 이젠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2D 또는 3D. 그게 보면요, 이제 여기 보면 에디트 프로젝트 세팅에, 그리고 빠졌네. 에디터에 보면은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2D냐 3D냐 이거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 자체도 워크스페이스도 여기서 2D 클릭해 주시면은 이 화면 자체가 변해요. 이렇게 3차원 해서 이제 2D로 딱 변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이미지랑 뭐 강좌 같은 걸 좀 정리를 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파일 자체를 하나를 가져와요.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그 파일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파일이 이제 이미지 여러 개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이미지를 텍스처 타입 자체를, 예전에 이미지 가져올 때 그 타입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배우셨죠? 가져올 때 그냥 텍스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멀티플을 해서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딱 열면 그 다음부터는 쪼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쪼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지 하나가 원래 이만한 거였는데 이거 자체를 이렇게 쪼개버리면 이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거든요. 쪼개서 만들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그 파일 하나는 이렇게 파일 하나에 여러 개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변해요. 텍스트 자체가, 이미지 파일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스프라이트 렌더라는 거를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스프라이트 컴포넌트를 렌더러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스크립트 부분인데요. 스크립트 부분에서 스크립트를 좀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면은 바로 애니메이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스크립트가 아니라, 이건 이제 진짜 스크립트로만 만든 거고요. 스크립트가 아니라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메카님인데, 메카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여간 같은 UI를 사용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2D 이미지 자체는 그런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가 뭐냐면 2D 이미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겹쳐요. 계속. 왜냐면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겹치는데, 이 겹치는 것 자체를 Z 공간상에서는 다 같은 번호를 쓰거든요. 같은 위치를.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캐릭터가 뒤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배경이 가려버리면 안 되니까 배경은 어떤 거 위에 올라와야 된다라는 그런 그 Z 공간상에서 값은 같더라도 어떤 이미지가 앞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그거를 이렇게 이쪽에서 소팅 레이어에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건 뭐, 가장 밑에 있는 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자체는 아무래도 2D니까 오소그래픽, 그 카메라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물인데, 이게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비가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얘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좀 애니메이션 한번, 좀 전에는 여기 스크립트를 사용했는데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고요. 다른 방법으로. 이거는 이제 모든 스프라이트를 하나하나 모든 이미지를 건드려 갖고 그걸 이미지로 돌리면서 사용하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봐도 여기서 보면은 업데이트가 계속 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함수 안에다가 이 스프라이트 랭스, 즉 이미지의 개수를 인덱스 값을 가져와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인덱스 값을 넣어서 스프라이트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이미지를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얘 있잖아요. 여기 스프라이트 렌더러 얘 안에 있는 요 값을 변경을 시킨 거거든요. 계속 변경을 시켜갖고 마치 얘가 동영상인 것처럼 막 애니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다른 방법이 뭐냐면 자, 이게 그 방법인데요. 이제 다루는 게 애니메이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메카님을 위한 뭐 약간 철자가 틀렸는데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간 메카님을 이렇게 노드 형태로 직접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얘는 어떤 게임 오브젝트 같은 거를 게임 오브젝트를 이쪽에다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서 컴포넌트를 하나씩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컬러 값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을 할 건가. 디자인 툴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마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을 거기서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포지션의 값을 어떻게 변경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알파 값을 변경하거나 뭐 색상을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포지션 못해서 뭐 스케일 뭐 다 변경할 수 있고 그런 창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할 건가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실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마야나 뭐 이런 기타 맥스나 이런 툴을 통해서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지만 근데 가져와서 나중에 여기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역시나 게임 엔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작업을 하시려면 제한적이고 좀 불편하죠. 웬만한 애니메이션은 다 그 전용 툴을 사용해서 거기서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이 툴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툴은, 이 윈도우는, 여기 보면은 윈도우 폴더, 윈도우 메뉴 안에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만드는 거고요. 애니메이션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 창이 떠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나중에 뭐 작업할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애니 스테이트라고 아무 스테이트 아닌 게 하나 딱 나오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용 레이어가 있는데 이건 뭐 포토샵이나 그런 데 보면은 다 레이어 있잖아요. 그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레이어 안에 지금 베이스 레이어 안에 이런 상태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상태들이. 그 상태들을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계속해서 추가할 거예요. 추가하고 그 것들 간의 관계도 트랜잭션이라는 화살표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걔네들 간의 관계도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어떤 애니메이션이 예를 들어서 얘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 자체가 X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 그 다음에 Y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때 X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는 어떤 값이 무엇이었으면 이렇게 움직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X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는 값이 뭐 F2가 F value가 1이면은 X방향으로 움직여. 2이면은 Y방향으로 움직여. 이런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F value라는 값을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마치 변수와 똑같아요. 언어의 스크립트를 보면은, 스크립트 만들다가 보면은 그 변수 만들듯이 여기다가 그 변수 이름을 만들면 됩니다. 이걸 클릭해서 만들면 되고요. 그 값에 따라서 이제 얘의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변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쪽은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 때 이쪽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쪽에다가 마우스 클릭하면은 애니메이션을 새로 클립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얘는 순수 타임라인이고 여기에는 계속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컴포넌트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고